오늘 프린트는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개발 파트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개발 및 관리론에 중요한 부분만 이제 가고, 예전에 했던 부분은 이게 이용 파트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또한 2주가 남았어요. 감정평가를 좀 자세히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7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 주가 좀 모자라서 간평을 좀 했기 때문에, 철저히 나가기도 할게요. 그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은 이제 그렇게 나가고, 5, 6월 달은 제가 이제 조금, 특화반으로 이제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립니다. 암기 노트를.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암기 노트를 나눠드려가지고, 이 책이 굉장히 좀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1, 2, 3, 4월 달은 한번 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녁반보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이 아닌 이상은 괜찮대요. 그죠? 그래서, 또 원장님 이제 또 원하시고 또 저도 이제 좀 열의 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요약을 드립니다. 요약본을. 그래서 매번 이제 총론서부터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문제를 오지선다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갈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 제 요약집을 이제 써야 되나, 이제 에드나인의 성격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강사가 거기 맞춰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내드릴 테니까 꼭 빠지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니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쓴 책도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일단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거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꼭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렇게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강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죠.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일단은 336으로 한번 가보세요. 336으로 가시면은, 토지용 집약도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심은 땅값이 비싸죠. 조방적, 집약적. 건물이 고층화되고, 외곽은 조방적으로 이용하죠. 여긴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4번에 보시면은 뭐, 집가와 토지용 집약도라는 건 지금 얘기를 한 거를 거기다 들으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이 입증료라는 게 있죠. 그죠? 입증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칙의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밑에 여러분들 대표예제 문제가 몇 회인지 한번 보실래요? 11회 때가 돼 있나요? 그 11회 때 뜨고 지금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총기누설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지금 올해가 30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행 교수로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한테 교수 입장을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29회가 작년이고 28회가 있고 27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하는데 많은 좀 돈을 주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막 내요. 막 옛날 것도 막 뒤지고 그러는데 돈도 많이 안 줘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대충 냅니까? 그럼 이 최근 거로 봐요. 그러니까 11회 때 거는 아예 안 봐요. 그럼 11회 때 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는 적중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천기누설이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지 마.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했던 이유는 괜히 일부러 안 했던 게 아니라 모의고사는 나와요. 이 모의고사 내신문이 예술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갖고 옛날 자기가 11회 때 있었던 걸 막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전혀 출제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재수생분들이 알아요. 그죠? 왜? 하도 시험을 많이 보니까. 그죠? 삼수생도 있고 사수생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11회 때 나왔다는 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건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얘는 별표를 거의 안 칠 거야. 왜? 희박하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입증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자칙에 보시면은 집약 쪽과 조방 쪽 토지용에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라는 얘기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밑에 가시면 4번에 집약 쪽 토지용의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도시 토지니까 땅을 올리고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인구가 증가하고 뭐 나왔었냐면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하니까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이 규모의 불경제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수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집약한계가 있고 밑에 조방한계라는 게 있나요?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볼게요. 안 하는 게 아니야. 또 그럴 거 아니야. 너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까봐 가볼게요.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똔똔이. 그래서 우리가 이 조방한계라는 거를 예전에 낸 게, 조방한계는, 자, 5층짜리 건물을 져요. 그럼 손익분기점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면, 손익분기점은 총수익에서, 거기 이제 손익분기점의 조방한계가 밑에, 맨 밑에 가시면 조방한계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때거든요. 총수익과 총비용.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페를 가는데 3만원짜리 부페야. 그죠? 그러면 어떤 갑순이는 딱 3접시를 먹으면 본전치기를 한대. 그죠? 그럼 한 접시 먹으면 그냥이야. 손실이 와. 손실이 오시죠. 이거 똔똔이야. 손익분기점이.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손익분기점이 순수익이 제로라면 여기서 만약에 3층 지면은 그냥이야. 손실이 와. 그럼 더 져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짓는 것을 자, 한계라는 것은 한계를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과 추가적으로 얻는 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계 비용.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 증축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1억 들어갔는데 만약에 분양을 2억 받으면 투자하시겠죠. 그럼 계속 가다가 우리가 딱 멈추는 곳이 있어요. 딱 10층에서. 그럼 만약에 3접시가 손익분기점인데 한 10그릇을 먹었어. 병원에 실려갔어. 그냥이야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한계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따라서 집약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계속 가다가 얘와 얘가 멈춰준다는 거죠. 그럼 더 커지게 되면은 이 비용이 더 커져서 이윤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집약한계를 이윤극대화점이라고 하거든요. 이윤극대화. 그래서 이윤극대화점이라고 하고 우리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곳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를 상한선, 여기를 하한선 안에서 채용하자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세요.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은 집약한계라는 게 있나요? 집약한계는 뭐와 뭐가 같은 겁니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 그래서 추가 투입에 대한 이윤 극대화점이고 상한선이라고 돼 있죠. 맨 밑에 가시면 조방한계라는 게 있나요? 조방한계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얘기를 해요. 그죠? 집약도 한선이어서 중간쯤에 채용에 대한 집약적은 어떻습니까? 집약한계를 상한선, 조방한계를 한선 그 안에서 채용하자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입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저기 11일 떠나고 한 번도 안 뜨는데 그냥 오늘 하고 그냥 다음에는 안 할 거야. 내가. 다음에 그냥 제가 프린트를 안 해드린 다음에 그냥 요새 나오는 것만 위주로 가는데 입증이라는 건 뭐냐면 입증이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고 앞에 정문이 있어요. 그러면 분식점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위치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가라는 점과 여기가 나라는 점이 100m가 떨어졌습니다. 위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매출액이 틀리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월 5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벌어요. 그럼 200만 원의 차이가 있죠. 그냥입니까?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그렇습니까? 양호한 경우 200만 원 더 발생되는 초과액을 입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잉여라고 한다? 자, 우리가 노른자위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명동은 장사가 잘 되죠? 그래서 입증여가 100입니다. 입증여가 100인데, 자, 이걸 넘기게 되면은 입증여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증여가 제로가 되는 것을 따라서 한계 입지, 한계 입지라고 그래요. 그럼 입증여가 발생하려면 어떻습니까?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채용해야 되고, 입증여가 산업에 따라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밑에 가시면은, 입지잉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이며, 입지잉여가 클수록 입지 경쟁이 치열하죠.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까 한계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입지잉여가 제로가 되는 게 한계 입지잖아요. 그럼 발생 요건은 어떻습니까? 모든 입지 주체가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가, 위치 가치가 한계 입지 이상이어야 되면 되죠? 채용형 입지 주체면 되는 거죠. 그 밑에 대표 예제 문제 3번을 보시면, 동일한 산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발생하는데, 입지 조건과 입지 이용의 입지 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지 영향가 발생합니까? 주체에 따라 다릅니까? 산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주거용이 100인데 상업용이
여기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풀어놓고 그냥 이거 제껴버리세요. 안 나오니까. 넘겨보세요. 그 이제 어디가 이제 요즘 최근의 동향이냐. 자, 지가구배 현상도 그냥 들어보세요. 지가구배도 그냥 들어보시는데, 우리가 도심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외곽이 낮죠? 그러니까 지가가 이렇게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을 지가구배 현상이라고 하는데, 구배가 기울기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에요. 그 밑변은 똑같으면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가 기울기가 크고 기울기가 작거든요. 그죠? 그 명동은 조금만 나가도 땅값이 확 떨어지죠. 직하랑률이 세죠. 그죠? 여기가 나갈수록 직하랑률이 세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소도시하고 대도시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왜? 도시 공간에서 단핵과 다익이 있었잖아요. 그 소도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근데 대도시는 명동이 있으면 중간에 또 강남이 또 있죠.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지가구배 현상은 의만 도시의 지가 패턴은 도심에 가장 높고 도심에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지가구배 현상이에요. 그러면 2번 일반적으로 단위거리당 이동에 따라서 지가변을 도심의 경우가 외곽보다는 더 크죠. 차이가 심하니까. 그 밑에 대도시하고 소도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소도시는 단순하게 떨어지지만 대도시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또 급격히 떨어졌다가 외곽으로 또 완만해지죠. 중간에 핵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노수 교수가 토베카시에 있는 걸 연구해서 토베카 연구라고 하는데 참고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시 스프롤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쳐세요. 여기가 나옵니다. 도시 스프롤이. 최근에 나왔어요. 일단 문제 푸는데 자, 도시 스프롤은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러니까 도시 스프롤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난개발이에요. 지멋대로 움직이는 건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려면 불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무계획적으로 갈 수도 있죠. 띄엄띄엄 옮기는 게 난개발이죠. 정부가 그린벨트로 묶겠죠. 그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지에서 생겨요? 외곽에서 생겨요? 외곽에 생기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거용 상업용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공업용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건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 갈게요. 1번 문제 풀어보세요. 프린트. 예전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1번 오늘 프린트. 도시 스프롤은 주로 중심지에서 삽니까? 외곽에서 발생합니까? 상업 주거지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업지에도 발생하죠. 찾았습니까? 그 옆에 보세요. 23에 나왔죠. 옆에. 기출. 그럼 이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도시 스프롤은. 체크하셨죠, 그죠? 입증위원은 이제 안 나오고 도시 스프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340페이지로 가시면은 340페이지 가시면은 침입과 계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침입이고 바뀌는 건 계승이라고 했죠. 이거 개념만 잡으세요. 이건 희박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직주 분리와 직주 조건은 했었죠. 이건 이제 그냥 제가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오른쪽에 343페이지 가시면은 한계질 안 했죠. 안 한 걸 이유를 들어볼게요.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이 대표 예제 문제가 8회 때 나왔습니다. 8회 때. 몇 회 때? 지금 몇 회예요? 옛날이죠. 이거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죠. 한계질은.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들어볼게요. 한계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왜냐면 이제 이 저자분은 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추억이 젖어 있으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용으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한계질 찾으셨어요? 한계질. 그래서 또 안 했다가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면 나한테 욕할 거 아니야. 씨. 찍어준다면서 하나도 안 적중했는데. 그죠? 한계질 찾으셨나? 할게요. 한계질. 한계질은 자,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특정 지점을 기준한 택지용의 최원방권이라고 돼 있나? 그러니까 택지의 끝토지예요. 농지와의 경계선을 얘기하죠. 그런가요? 그럼 재미있게 해볼게요. 한계지의 지가법칙이라고 나왔거든요. 옛날에 이제 한계지 지가법칙 나왔는데 자, 갑니다.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도심은 그냥요, 지가가 높아요. 용산에서 전자대리점을 합니다. 용산에서 전자대리점을 해서, 어떻습니까? 에어컨을 올해 덥다는 얘기를 듣고, 한 8월 달에 우리 에어컨을 한 100대를 샀어요. 갑돌이가. 100대를.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다가 창고에다 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창고를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까? 근데 끝없이 나갈까? 저기 산골인데 여기 산불 나갖고 다 탔어. 에어컨이. 그죠? 그럼 그냥이야 한계가 있어. 왜냐면 나가면 집가는 낮아지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창고를 놓는 게 한계지가 이제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예요. 그 뭐냐면 택지와 농지와의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밑에 가시면 343페이지 어떻게 나오냐면 특정 지점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건 봐봐. 지금 19년이죠. 그럼 2017년의 한계지와 2019년의 한계지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요즘 어떡하? 외곽에 전철이 뚫린다고 하잖아.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특정 시점과 지점을 해서 이게 그럽니까? 이 한계지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정 지점과 시점이라는 걸 넣는 거예요. 지금 문제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초기에 지가 상승이 빠르겠죠. 그 다음에 택지와 농지는 지가가 똑같아요. 지가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자, 여기 이제 농지에서 지가 구조입니다. 택지로 가게 되면, 자, 우리가 택지에서 농지로 가게 되면 지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단절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저자분이 해놓은 걸로 위해서 갈게요. 가시면은 특징갑니다. 한계지의 농경지 등의 용도가 전환되면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계지 지가주는 농경지 지가주와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나? 자, 이번에 따보세요. 단절지가. 그럼 얘와 얘는 지가가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그 다음에 한계지의 지가와 도심의 지가는 상호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왜냐면 일로 보세요. 여기 한계지는 그냥입니까? 여기가 다 택지입니까? 그럼 도심이 높아지면 여도 높아지겠죠.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각 한계지는 지가 상호 간에 거의 비슷하죠. 대칭관계가 성립되겠고요. 한계지는 초기에 그냥요 지가 상승이 빠르고, 자, 아까 이 대표 예제 문제가 아까 시점이라는 게 기억하시죠? 그러면 2017년과 2019년은 똑같아요. 교통선이 발달할 수도 있어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8회 때 봐요.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직접 삽니까? 빌립니까? 차가죠, 차가.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직접 자기가 삽니까? 자가가 많다는 거죠. 그럼 차가가 더 멀어요? 자가가 멀어요? 자가가 차가보다 더 원방권에 위치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것도 이 8회 때 야매인데, 들어보세요. 차가용을 탄다 그래요? 자가용을 탄다 그래요? 자가용을 타면 그냥입니까? 더 멀리 갑니까? 멀리 간다는 거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 야매야. 그래서 밑에 대표제 문제 보시면 4번을 보세요. 자가는 다른 용도의 한계지에 가까이 있다, 더 멀리 있다? 자, 뭘 타면 멀리 가요? 그렇게 하세요. 그죠? 가지고, 그걸로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희박합니다. 이해가셨어?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개발 파트 있나요? 여기가 이제 요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펴보시세요. 여기가 3문제나 4문제까지는 또 떠요. 그러면, 거기 이제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의 작업,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해서 토지를 개량하는 게 이제 택지 개발인데, 이거보다는 이제 개발의 의의가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성과 건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 봐볼게요. 땅이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을 조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건물을 짓는 걸 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조성이 먼저예요? 건축이 먼저예요?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죠. 끝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섹터가 공적이라고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2섹터는요. 샀죠. 합치면요. 3섹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
거기 조합이라는 애가 있죠. 이따 문제 풀지만 조합은 공적에 들어갑니까? 사적에 들어갑니까? 이게 나왔었어요. 체크하세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동산 개발의 분류도 제가 안 했으니까 그냥 해드리는데 얘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그죠? 외관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법경기가 있기 때문에 자, 외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에 세 가지가 있어요.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 그럼 제가 기술적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토목이나 건축은 눈에 보이죠? 근데 지목 변경을 했다는 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무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간다. 유형은 눈에 보이죠? 그러면 직접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변형을 초래해서 건축이나 토목공사가 보이는 거죠. 근데 무형은 눈에 보인다, 보이진 않는다. 토지의 용도, 지역 지정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무형적 개발이라는 거죠. 합치는 게 이제 복합이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 별표는 치지 마세요. 안 쳤죠? 별표 치면 제가 잡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별표 치는 사람은 제가 잡아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른쪽 가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있나? 찾았습니까? 이건 별표 3개 치십시오. 그래서 얘는 시험이 7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가 있다? 7단계가 순서가 7단계가 나온 게 2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없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나옵니다. 7과정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구상 단계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어디다가 할지 아이디어를 자른 거고요.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이 또 생략돼서 나오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전 실행 가능성은요. 실행 가능성 전 단계예요. 자, 두 번째 전 실행이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그냥 타당성이에요?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예비적 타당성.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지를 빨리 매입하는 게 좋죠. 그럼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너무 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계략적으로 수익이 비용을 상회하면 빨리 부지 매입으로 가야 돼요. 자,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전실행이에요? 실행 가능성이에요? 실행 가능성이고 예비적 타당성입니까? 그냥 타당성입니까? 타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구체적, 세밀하게 갑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따라서 법경기를 봐요. 자, 내가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그 지역에 그냥입니까? 지역지구제를 봐야 됩니까? 봐야 되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그냥이 돼요? 돈이 돼야 돼요. 분양가 설정을 해야겠죠. 요즘 좀 50층짜리 건물을 졌는데 으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경제가 최고죠. 근데 타당성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도 채택이 됩니까?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개인의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다음에 이제 돈 빌려서 돈 빌려서 건설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마케팅이 잘 나와요. 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자, 매도하고 분양을 할 때 또는 임대를 할 때 여러분 시장은요 항상 고정 쪽이에요. 시장이 변해요. 그러면 빨리 선분양하는 게 좋죠. 그럼 후기에 팔아야 돼요? 초기에 팔아야 돼요? 초기에 판다는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대를 하려면 왜 우리가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CGV 같은 경우 이런 건 따라서 중요임차자. 중요임차자는 사전에 확보를 해야겠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오래 가기 때문에 정방임차자이기 때문에 확보하고 초기 단계 하는 게 좋죠. 중반과 후기가 아니라. 이해 가셨나?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보세요. 구전동안하고 들어보셨어요? 구전동안은 기록이 확실해요? 부실해요? 부실하고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자 구상 단계를 무슨 단계로 가죠? 그다음에 얘는 부지 타당성을 이렇게 나오거든. 금것만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합니다. 자, 따라보세요. 예. 따라해요. 예. 불타는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자, 갑니다. 따라서 예. 이따 찾으실 때 뭐부터 찾으셔야 되죠? 아이디어부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이팅. 따라서 예. 그러면 아이디어 다음에 뭘 찾으셔야죠? 그 다음에 불타는 애 부가 있죠. 그 다음에 탄 있죠. 타. 그다음 타당성. 그 다음에 금요일에 금 찾고 건마 이렇게 찾으셔야 되거든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그래서 가볼게요. 자,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시면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2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교재 가시면은 페이지 446으로 가세요. 가시면 거기에 119번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게 이 12회 때 나오고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죠? 그럼 따라서 예. 다시 봐. 예. 아가 뭐야? 그 라가 먼저 나오죠. 라가.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예가 나와야 되죠? 대답 좀 해줘요. 예. 불타는 이 부지죠? 타당성이죠? 그럼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분위기가 안 좋아요.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박사 받고 이렇게, 예, 하고 싶어요? 못 푸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예. 아가 뭐야? 얘가 뭐야? 불이. 야매는 약간 예의도 있어. 불이 부야. 그지? 부지구입이야. 아시겠죠? 타당성이라는 거죠. 금이 금융 단계가 다음에 이제 생각이 된 거죠. 따라서 건마와 함께. 건마가 있는 거죠. 뭐 알아서 하세요. 그죠? 1번이 정답이죠? 이건 무조건 뜹니다. 이게 7단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5단계로 앞대가리 따가지고 나왔었어요. 체크하세요? 맞히셔야 돼요? 집에 가면 아예밖에 생각 안 나요. 그죠? 그래도 맞히시는 거죠. 그죠? 재밌게 해. 알겠죠? 그래서 예. 아가 뭐야? 예. 부지, 금융,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 1초만.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중간중간은 아마 다 체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 346페이지 가시면 다 체크가 돼 있죠? 그건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47로 가시면은, 거기 핵심에 부동산 개발 과정의 형태라는 게 있죠. 다 지우고 직렬형만 가세요. 다 지우세요. 기본형 지우고 시행처분 지우고 직렬형만 가세요. 맨 밑에 직렬형이라는 게 있어요? 347페이지. 347페이지. 밑에 위에 박스에 3번의 직렬형 찾았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죠? 강사가. 그죠? 그냥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다 지우세요. 기본형 시행처분 다 지웠죠? 직렬형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계획 단계부터 나와요. 무슨 단계부터 나온다? 사업 계획을 짜야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 내가 그 부지를 살려면 토지 소유자와 그냥입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까? 협의를 하고 왜 허가관청부터 시행인가를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시행하고 땅 파고 건물 져서 분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계획 단계에 계자가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협의에 협자 있죠. 걔가 또 나오니까 그냥 인자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인자 동그라미 치시고 시행의 시, 처분의 처. 따라해보세요. 개협 인시처. 그러면 맨 밑에 가보세요. 대표예제 문제 보시면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가시면은 대표예제 문제 5번. 개발 과정이 일반적으로 돼 있죠? 따라해보세요. 개협. 그러면 그냥입니까? 계획 단계 다음에 협의 단계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인시처가 나와야 되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14회 때 뜨고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죠? 얘는 그냥 요것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3번을 보세요. 개발 주체가 아까 공쪽에 보통 여러분들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유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 조합. 347. 대표 예제 문제 3번. 찾았습니까? 제가 아까 토지 소유자는 공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간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요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이해 가셨어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워퍼드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시장,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들어가겠는데. 자, 부동산을 개발하게 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들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적 위험이에요. 법적. 자, 거기 보시면은 법률적 위험이라고 돼 있죠?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개발을 하게 되면 나한테 불리한 입장으로 간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러분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 내가 만약에 개발하려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지연됐어. 그냥이야 법이 바뀌었어. 법이 나한테 위험한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따 볼게. 우리가 소유권과 관련되는 것은 사법이에요. 소유권 관련되는 것은 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나 지역지구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요거는 사법입니까? 요거는 공법입니까? 공법이거든요. 이따 제 문제 볼 거예요. 바꿔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 위험을 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합니다. 자, 그냥입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안 바뀌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법률적 위험을 줄인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시장 위험 갑니다. 자,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우리가 이따가 문제가 시장 조사로서 줄일 수 있어요. 시장 조사로서 줄일 수 있고요. 시장 조사를 잘하게 되면 줄일 수 있고, 오른쪽 흡수율은 아직 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제가 그 전체 부동산 분석에서 보여드리고 하고요. 그럼 시장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자, 이게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려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가 위가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매수자라고 했네.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공사가 여기서부터 완공률 100%로 갈 수도 있죠?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아까 마케팅 단계를 매도할 때 개발 어느 단계에서 하죠? 초기 단계에서 하죠? 그렇죠? 그럼 후분양하겠다는 거야? 미리 선분양하겠다는 거야? 시장 위험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자, 갑니다. 개발업자는 자기의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초기에 팔아야 됩니까? 그 후분양해야 하는 거예요? 선분양하는 거야? 선분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냥입니까? 매수자한테 전가시킵니까? 처음에 매수자 위험은 큰 거죠. 점점 위험이 작아지는 거죠. 그런가? 근데 봐봐. 그냥 있어. 단점도 있어. 그럼 자기 수익은 포기해야겠죠. 그럼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판다는 게 단점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가치는 높게, 낮게. 점점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렇지만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후기에 팔아야 된다, 초기에 팔아야 된다. 선분양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요 캐치하셨어?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용 위험은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간평을 강의하는데 간평에서만 나왔는데 이 비용이라는 것은 세 번째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그냥 비용입니까? 추가적인 비용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 추가적인 비용 위험이 또 줄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 건설을요, 내가 직접 합니까? 시공사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럼 저도 이제 자재가에 다녔기 때문에 자재값이 그냥입니까? 계속 올라갑니까?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간편 문제입니다.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더 할까요? 길수록 더 나갈까요? 길수록 나가는 거고요. 대답해 주세요. 인플레가 약할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이게 시험제 나옵니다. 이해 갔죠? 근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어요.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것은 자 갑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아까 개발업자가 시공사를 맡겼어요. 빅토리한테.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만약에 100억이면 그냥입니까? 최대 가격으로 합니까? 그럼 만약에 100억으로 한다면 더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110억으로 올려서 하게 되면은 더 추가적인 비용은 안 나갑니다. 얘기하세요. 그럼 추가적 비용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는데 가격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높아지죠. 그죠? 그럼 가격이 높아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110억을 했다가 인플레가 심하면 그냥입니까? 부실공사를 합니까? 부실공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제가 찍어드린다면 지금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죠. 만약 나온다면 이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길수록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심할수록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체크하셨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넣어 있는데 자 초과하더라도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있죠. 근데 금액이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고 사실상 부실 공사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그럼 프린트 갑니다. 프린트 가셔서 자 오늘 프린트 3번 5번 풀어보세요. 3번하고 5번 3번하고 5번하고 8번까지 3번 5번 8번 자 3번은 7, 8을 보시면 바뀌었죠. 자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소유권이 사법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5번에 가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일부 포함돼서 지원됐다는 것은 공법 문제잖아요. 그럼 시장위험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죠. 화이팅 하세요. 자 8번 갑니다. 별표. 자 아까 제1섹터가 공적이고 2섹터가 민간이죠. 합치면 3섹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공공이 2섹터야 1섹터야. 들었네. 그렇죠? 그럼 다 지우시고 이건 3섹터로 가셔야 됩니다. 몇 섹터로 가셔야 된다? 내용이 3섹터예요. 왜냐하면 봐봐.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죠. 대답해요. 공공이 인허가를 해서 행정부문을 담당했죠. 그럼 이건 3섹터로 가는 거예요. 다 틀려버린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52로 가십니다. 352. 자, 351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잘 들었네. 요 5단계가 순서가 나왔었어요. 5단계. 들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분석의 유형입니다. 분석 체계. 개발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밑에 5단계가 지역경제, 시장 분석,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제가 할게요. 자, 지금 A 지역에 자,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건설회사가 자, 이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아파트 사업을 봅니다. 그럼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보는 거죠.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본다. 자, 그러면 그냥요, 이 지역의 경제가 좋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 지역 경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고 총량적인 지표를 보고요. 인구가 작아야 됩니까? 인구가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되고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반 산업도 있어야 돼요. 이 기반 산업이 뭐냐면 수출 산업이에요. 그죠? 우리가 울산 가면은 자동차가 특화돼 있죠. 거제도 가면은 조선소고 대구는 섬유잖아요.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 자, 그 공장이 거의 일부가 그냥입니까? 용인으로 옵니까? 확장됐거든요. 땅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돼야 이 지역 경제가 좋단 말이야. 이해하셨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요. 모든 부동산을 봐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지려면요. 그냥입니까? 또 상가도 있어야 됩니까? 행정기관도 있어야 되고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허가를 안 내주는 게 교육시설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냥이야 모든 부동산이야. 모든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해요. 자, 시장은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그럼 공급이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되죠. 그런가요? 수요만 많아야 돼요? 매매가 잘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은 시장 성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특정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은 뭘 분석하고요? 시장이고,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는 시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수요 공급 나오면 뭐고요? 매매 임대 나오면요. 시장성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 몇 글자죠? 두 글자. 얘는요? 세 글자 이렇게 하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수요금 나오면 어떤 분석 찍으셔야 돼요? 매매나 임대 나오면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성매매. 그 매매 나오면 시장 성이 나와야 돼요. 같이 갑시다. 수요금 나오면 못 찍고요. 매매나 임대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거 하셨어? 그 다음에 돈이 돼야 돼, 이제.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 같은 걸 해요. 자, 흡수율이라는 자체는 분양률을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공급됐으면 얼마나 소비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그럼 흡수율은 그냥입니까? 시장성에서 합니까? 시장성에서 하죠. 맞나요? 그럼 시장에서 한다 그래야 돼요? 시장성에서 한다 그래야 돼요? 자, 흡수율이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자한테 분양률이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입니까? 매매되는 겁니까? 매매는 임대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흡수율은 시장에서 한다? 시장성에서 한다? 흡수율이 몇 글자죠? 그럼 둘 중에서 세 글자 찾아보세요. 시장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요. 흡수율에 대한 추세에 대한 목적은요. 과거에 의뢰하는 회사가 과거로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겁니까? 미래의 목적이 있습니까? 미래죠. 그럼 과거 추세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 추세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돈 돼야 되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당성은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흡수율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분양이 잘 됐다면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5단계가 나오는데 자, 들어보세요.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시장이 먼저요? 시장성이 먼저요? 몇 글자? 예? 3글자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에다가. 이 5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경제 지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시자 동그라미 치시고, 성자 동그라미 치시고, 타투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 따라해보세요. 지시성 타투. 타투. 그래서, 이게 뒤에 기출문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뒤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은 여기서 판매하죠? 반드시 사십시오. 제가 원장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 사갖고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타투는 문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방 내려가갖고 사우나 가갖고 조폭을 봤어요. 용문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용문신이 딱 있는데 뚝딱딱 들어온 거야. 그죠? 그래서 성님 지시하십시오. 따라서 지시성 타투. 따라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이 문제가 있어야지 먹히는데 문제가 지금 없어요. 그죠? 체크하셨습니까? 그 쉬는 시간에 꼭 좀 사세요. 풀어보시고요. 따라서 지시성 타투. 지가 뭐죠? 지역경제. 시가 성. 타. 투. 그러니까 타투가 맨 마지막에 가는 거를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지역경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활동, 인구수도, 교통망 거기 보시면 총량적 지표라고 돼 있죠? 거시적이죠.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어떻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봐봐. 저 봐요.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성이에요? 시장이에요? 매매되거나 임대되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하셨죠? 자, 잘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 분석. 절 보세요. 봐봐.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학문하러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그냥 맞히면 돼요. 맞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 이거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자, 갈게요. 시장은 그냥입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입니까? 지금 보고는 있는 거예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시장성이 있어요.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그냥입니까? 매매나 임대입니까? 이 두 가지가 바꿔서 나온다니까. 아시겠어?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은 공급은 차별화, 수요층은 세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중요한데 보세요. 자, 우리가 사람을 나눌 수 있고 공급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거기에 공급 부동산은 차별화, 수요층은 세분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요층을 나누는 것은 차별화라고 해야 돼요? 세분화라고 해야 돼요? 세분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나눠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을 사람을 나누는 건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 그런가요? 근데 공급 상품, 공급에 대한 것을 공급 부동산을 나누는 건 차별화라고 돼 있나요? 그럼 공급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급 제품이에요. 상품을 나눕니다. 이걸 차별화시키는 거죠. 차별화시킨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입니까? 상품을 나눕니까? 그럼 내가 판매하려는 물건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 있으면은 내가 지에 쓰면은 레미안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공급 상품이야.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한번 봐볼게. 자, 사람은 그냥이야 세분화야. 상품은 차별화라는 거죠. 그죠?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 세분화시켜야 돼? 한 5명이서 친한데 한 사람이 모의고사가 안 나와.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무슨 공급 상품은 차별화하는 거죠. 이렇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얘기해 보세요. 수요가 나왔어. 수요는 무슨 화가 맞죠? 세분화고 공급에 대한 것은 차별화가 맞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기 축구를 하면은 세수를 해요. 공을 잘 쳐. 따라서 세수, 공차. 따라서 세수, 공차. 따라 좀 해요. 세수, 공차. 그럼 세분화는 뭐다? 수요. 공급은 차별화시키는 거죠. 암기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밑에 시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그냥입니까? 매매나 임대입니까? 매매 임대 나오면 무슨 성이 나와야 돼? 시장성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이 흡수율 분석이라고 돼 있지. 그럼 흡수율은 시장에 들어가 시장성에 들어가.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그죠? 시장에 들어간 게 아니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타당성이라는 것은 투자 개발 사업에 이제 투자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세후 현금수를 따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요. 아까 안 한 게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349로 가보세요. 거기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나? 찾으셨나? 근데 분명히 얘기할게. 흡수는 시장이야, 시장성이야? 어떻게 했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얘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가볼게요. 그 내용에 가시면은, 그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목적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흡수율의 의의는 신규로 공급하는 내가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흡수율이 적어야 돼, 흡수율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시장성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지금 내용에 지금 목적이 있나요? 제가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까? 미래의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까? 미래고. 지금 3번 유형별 분석이라고 돼 있죠. 여쭤볼게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시장성에 들어갑니까? 그럼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럼 거시적이에요? 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죠. 유형별로. 그래서 부동산 추세를 조금 더 양과 질적인 측면은 지역별, 유형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프린트로 가셔서 풀어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프린트에 지금 그 관련된 게 2번 문제입니다. 2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좀 전에 흡수율 분석 배우셨죠? 그 목적이 과거, 현재 추세의 정확한 파악의 목적이 있습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흡수율 파악 목적이 2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은, 350페이지로 가시면, 350페이지 가시면은,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이렇게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시험 문제는 5단계가 나와요. 몇 단계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한 학자가 이 단계를 줄여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이 2단계를 줄여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기에 시장이 또 들어가죠.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 5단계를 다 따로냈고 이 2단계를 따로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시장이 몇 글자죠? 시장. 2글자. 경제성. 그럼 어떤 분석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 분석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경제성은 그냥입니까? 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시장의 분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얘는 그냥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가능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얘한테 넘기는 거죠. 근데 경제성은 그냥입니까? 돈이 되는 겁니까? 수익성 여부를 따지겠죠. 그죠? 따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수익이나 투자, 비용 이런 게 나오면 경제성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봐봐. 아까 수요 공급은 어디에 들어갔죠? 시장에 들어갔죠. 그죠?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수요 공급은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의 채택 가능성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의 있어요. 의. 그럼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경제성을 먼저 합니까?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까?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시장 분석은 어떻습니까? 어떤 개발 사업의 시장의 채택 가능성이고 경제성은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밑에 시장 분석에 대한 의의는 자, 얘는 시장의 특정 개발 사업의 채택 가능성만 평가하고 그 안에 있는 물리, 경제, 법률적인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그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 거죠. 그런가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시장 분석에 대한 역할에서 오른쪽에 리을본을 한번 보세요.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 사업도 행해진다는 얘기가 있나? 그러니까 기존이 안 됐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맨 밑에 경제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경제성은 무슨 분석의 결과예요? 그럼 주어진 자료로 이건 그냥입니까? 투자 결정을 합니까? 그럼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나 순효과 내부순위법 투자가치 다 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혹시라도 모의고사가 나오면 그 위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위에 박스. 짜셨죠?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그냥 해요. 먼저 지역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역의 도시 분석부터 해야 되죠. 그런가요? 부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린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린이 먼저 나오죠. 그다음에 부지가 나오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겠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는 시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쉬는 시간에 또 예습할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354로 가시면 대표 예제 문제 하나가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지역 경제는 대상지역의 부동산의 인구, 고용, 소득 맞죠? 근데 아까 거시적은 이건 지역 경제입니다. 자, 이번에 지금 거시적인 경기 동향이라고 돼 있나? 이건 흡수율입니까? 이건 지역 경제입니까? 흡수율은 시장성 분석에서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거시적인 경기 동향이나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은 이건 다 흡수율이 아니라 지역 경제 분석에서 해요. 그런가요? 그럼 해설해 보세요. 흡수율 분석은 그냥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그럼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됐는가를 분석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은 특정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타당성은 이제 개발 사업이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상권 분석은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이제 분석하는 게 상권 분석은 맞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정리합니다. 적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지시성 타투. 무슨 경제?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어떻게 하셨어? 2글자, 3글자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타 출판사에 뭐가 나왔냐면
포함 관계를 본다면 뒤에 있는 걸 앞에 있는 걸 포함해요. 왜냐하면 그냥입니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투자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맞아요. 근데 아까 거시적 나오면 이거는 흡수율이에요? 지역경제예요? 지역경제고. 그죠? 흡수는 세 글자니까 어디 들어가요? 시장성이고. 특정 부동산의 수요금을 나오면 못 짓고.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이걸 찍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고. 자, 시장이 먼저입니까? 경제성이 먼저입니까? 시장을 한 다음에 경제성을 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흡수율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추세가 목적이에요? 미래 추세 목적이에요? 그 정도만 보시면 완벽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세수 공차. 그럼 수요는 그냥이에요? 세분화. 공급은 차별화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한번 쉬세요.